어둡고 습한 지하실, 단 하나의 손전등 불빛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을 훑습니다. 벽에는 수십 장의 인물 사진들이 거미줄처럼 엉킨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오늘 아침 내가 찍힌 사진이 붉은 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가 사방을 휘감고 손전등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화면이 바뀌어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의 주택가입니다. 정돈된 잔디밭 위에서 앞집 이웃 김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화초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신사로 통하며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완벽한 이웃의 표본입니다. 김씨가 담장 너머로 직접 구운 쿠키 접시를 건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은 너무나 무해해 보입니다. 민수씨, 새로 이사 오느라 고생 많았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그 어떤 의심도 품을 수 없게 만듭니다. 나는 감사히 쿠키를 받아듭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에서 들리는 기괴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슥슥 무언가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김씨의 마당 쪽에서 일정하게 들려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고 거리에 가로등은 깜빡이며 불길한 전조를 알립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초록색 화면 속에서 김씨가 필사적으로 부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광기의 어린 눈빛으로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는 구덩이 안에 검은 비닐봉지를 던져넣고는 주변을 살피며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립니다. 대체 그는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아침이 밝자 김씨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씨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마당을 쓰며 나에게 손을 흔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지만 내 등 뒤로는 서늘한 소름이 돋아납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화답합니다. 우리 집 벽과 맞닿은 김씨의 집 지하실 쪽에서 매일 밤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벽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은 단순한 쥐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어내거나 무거운 물건을 끄는 듯한 소리입니다. 나는 벽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인 채 그 소리를 추적합니다. 동네 게시판에 새로운 실종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벌써 이번 달에만 3번째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종 사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저주받은 동네라고 수군대지만 나는 김씨의 마당에서 본 그 검은 봉지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말 오후 마당에서 놀던 내 반려견 초코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김씨의 집 담장 밑에서 무언가 냄새를 맡던 녀석은 순식간에 담장 틈새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당황한 내가 이름을 부르며 쫓아갔을 때 녀석은 이미 김씨의 지하실 창고 근처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초코! 안 돼! 내가 소리치며 달려갔을 때 초코의 입에는 흙투성이가 된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낡은 나비 모양 브로치였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브로치는 5년 전 실종되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던 앞집 할머니가 분신처럼 아끼시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치를 손에 쥔 채 김씨의 집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2층 창문 커튼이 아주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나는 서둘러 초코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빗장을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려 브로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브로치를 보여주며 김씨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이건 그냥 낡은 장신구일 뿐이에요. 김씨요? 그분은 작년에도 경찰의 날 표창을 받은 모범 시민입니다. 증거도 없이 이웃을 모함하면 안 됩니다. 절망감이 나를 덮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직접 증거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지난 10년간 동네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기사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모든 실종자가 사라진 날은 김씨가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다고 알려진 날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것입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내 집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직접 담근 장아찌와 함께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민수씨,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더군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옆집에서 그는 이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우연히 김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가 버린 봉투가 찢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지는데 그 안에서 피 묻은 장갑과 함께 내 이름표가 달린 택배 상자 조각이 나옵니다. 그는 이미 내 집안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김씨가 여행 가방을 차에 싣고 며칠간 집을 비운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민수씨, 집 좀 잘 부탁해요. 그는 여유롭게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나는 그가 완전히 동매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숨겨두었던 망치와 손전등을 꺼내 김씨의 집 뒷문으로 향합니다. 뒷문에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미세하게 비릿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감돕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을 지나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섭니다. 계단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둡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끼익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비추자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거친 낙서와 기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내 입에서는 하얀 김이 나옵니다. 지하실 바닥에 도착하자 육중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 지하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3중 잠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가져온 도구들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문을 열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식은땀이 눈을 가리고 멀리서 차가 돌아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려는 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문을 열고 진실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쳐 경찰을 부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혹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이 열립니다. 키익 하는 불쾌한 쇠마찰음과 함께 문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짙은 어둠이 아니라 눈부시게 밝은 형광등 불빛입니다. 지하실 안은 마치 전시장처럼 밝고 깨끗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나는 멍하니 그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벽을 따라 놓인 유리 진열장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맑은 지갑, 누군가의 안경, 어린아이의 신발 한 짝, 그리고 피 묻은 리본까지. 모든 물건 밑에는 이름과 날짜가 정성스럽게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진열장의 마지막 칸에 다다랐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칸 위에 내 이름이 적힌 이름표가 놓여있고 그 뒤로는 내가 출근하는 모습, 마당에서 초코와 노는 모습, 심지어 지금 이 지하실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까지 찍힌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민수씨,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얼어붙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여행을 떠난 줄 알았던 김씨가 지하실 문 입구에 서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 있습니다. 김씨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자신의 사진을 보는 기분이 어때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수집품이 될 거예요. 그는 마치 예술작품을 설명하듯 조용히 읊조립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 진열장에 부딪히고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879는 오직 김씨가 버티고 서 있는 그 문뿐입니다. 나는 옆에 있던 무거운 진열장을 김씨 쪽으로 밀어버리고 그 사이를 틈타 문으로 돌진합니다. 김씨가 괴성을 지르며 내 옷자락을 잡아채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하며 뿌리칩니다. 지하실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며 나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움직입니다. 1층 거실로 올라와 현관문을 열려 하지만 문은 이미 밖에서 잠겨 있습니다. 창문을 깨려 의자를 던져보지만 강화유리인 듯 금조차 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지하실 계단으로 올라오는 김씨의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피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김씨의 힘을 이기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이 느껴집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 혹시 몰라 켜두었던 위치 공유 서비스와 자동 녹음 기능이 떠오릅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며 김씨에게 달려듭니다. 김씨가 내 칼을 가볍게 쳐내며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핏줄이 선 짐승 같은 얼굴이 드러납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 완벽한 동네는 영원히 평화로웠을 거야. 그는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내 시야가 서서히 멀어지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붉고 푸른 조명이 창문을 뚫고 거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김씨의 눈에 당황함이 서리고 그가 주춤하는 사이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급소를 걷어차고 옆으로 구릅니다. 현관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김씨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나를 빤히 바라보며 기괴하게 웃습니다. 민수씨, 아직 내 정원에 선물이 많이 남았는데 다 못 보여줘서 아쉽네요.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섬뜩합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다음날 아침, 김씨의 마당에는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내가 밤마다 보았던 그 구덩이들에서 검은 비닐봉지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아닌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유품들이 박제된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에 보도되었고 우리 동네는 수집가의 마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집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미소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깹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그 긁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나는 초코를 꼭 껴안고 거실불을 모두 켠 채 밤을 지새웁니다. 친절한 이웃이 건네던 쿠키의 달콤한 향기는 이제 구역질 나는 공포의 냄새로 변해버렸습니다. 한 달 뒤 나는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와 떡을 건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반가워요. 저는 옆집 사는 박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하얀 앞치마 밑으로 김 씨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나비 모양 브로치가 보입니다. 나는 문을 닫고 주저앉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악몽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이웃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 당신의 옆집에서 들리는 그 소리. 정말 단순한 생활 소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름 돋는 이웃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사실 김 씨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사진들 중에는 김 씨 자신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도 누군가의 수집품이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며 수집가의 방식을 배운 그는 이제 자신만의 수집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 끔찍한 연쇄는 과연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친절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중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옆집 창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불 꺼진 창가에서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10년간 아무도 몰랐던 우리 동네 경비원의 비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매일 밤 8시 그가 순찰함에 넣던 의문의 검은 봉투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암전. 당신의 이웃은 정말 안전합니까? 이 문구와 함께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1초,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하기 직전. 김 씨의 그 기괴한 미소가 아주 짧게 잔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당신의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